자, 여러분들 구단의 오피셜 발표가 나왔습니다. FA였던 박병호 선수가 KT 위즈와 3년 계약, 총액 3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죠? 제가 야구상담소에서 박병호 선수의 이 몸값 또는 뭐 이 총액이 한 30억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박병호 선수는 이제 KT 위즈 소속 선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계약 소식을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히어로즈 구단이 넥센 때부터, 그리고 지금은 키움이 메인 스폰서이기는 합니다만은, 히어로즈 구단이 이 박병호 선수 한 명을 놓고 장사를 정말 잘한다. 이번 계약 또한 보상액 22억 5천만 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말이죠, 히어로즈 구단이 박병호 선수를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물론 뭐 여러분들 프로의 세계는 뭐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히어로즈 구단이 박병호 비즈니스라고 해야 될까요? 박병호 선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 한번 정리 정돈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2011년 트레이드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십니까? 벌써 여러분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당시 7월쯤이었죠. LG 트윈스에서 심수창 선수와 박병호 선수가 당시 넥센 히어로즈로, 그리고 송신영 선수와 김성현 선수가 넥센 히어로즈에서 LG 트윈스로 2대2 트레이드였습니다. 당시 트레이드 발표에서는 돈이 오갔다라는 그러한 부분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한 2018년쯤에 뒷돈이 오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었죠. 당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LG 트윈스는 넥센 히어로즈에게 약 한 15억 원 정도를 같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박병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히어로즈 구단이 LG 트윈스한테 15억 원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박병호 선수와 심수창 선수 플러스 15억 원. 이게 바로 당시 트레이드의 딜이었다고 합니다.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뭐 송신영 선수가 검증된 뭐 불펜 자원이었기 때문에 불펜 투수 보강이 필요했던 LG 트윈스 구단이 15억 원까지 얹혀서 이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2015년 시즌이 끝나자마자 박병호 선수는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당시 미네소타 트윈스 구단이 1285만 불의 포스팅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박병호 선수를 영입을 할 수 있었고요. 당시 환율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146억 원. 자, 이렇게 되면서 박병호 선수를 이번에는 보내면서 146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히어로즈 구단이 올리게 됐습니다. 자, 2011년 트레이드에서는 15억 원, 그리고 2015년 포스팅을 통해서는 146억 원. 여기까지 총액을 합산을 해보면은요, 161억 원입니다. 솔직히 이 두 딜만 생각을 해도 레전드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2021년 FA 시장에서 박병호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를 떠나게 됐고요. 이거 보상액 22억 5천만 원을 더 히어로즈 구단이 수익을 올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5억 161억 원, 그리고 이번에 22억 5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총 18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히어로즈 구단이 박병호 선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믿기 어려운 그러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박병호 선수가 히어로즈에서 잠시 뛰었던 선수가 아닙니다. 전성기는 어떻게 보면은 박병호 선수가 히어로즈 구단에서 뛰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 박병호 선수의 WAR은요 44.0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27개의 홈런을 기록했고요. 44.03 13시즌 동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박용택 선수가 LG 트윈스에서 19시즌을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시즌 동안 기록한 WAR이 58.21이거든요. 물론 박용택 선수가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만은, 박용택 선수는 19시즌 동안, 그리고 박병호 선수는 13시즌 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정말 박병호 선수 한 명 가지고 성적도 내고 돈도 벌고, 아마 KBO 리그에서 당분간 보기 어려운 그러한 수익과 성적을 동시에 히어로즈 구단은 챙기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이거는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 스포츠는 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히어로즈 구단이 정말 장사를 잘한다, 또는 비즈니스를 잘한다, 센스가 좋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박병호 선수는 레전드다, 히어로즈 구단의 레전드다. 성적도 성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영구 결번 나중에 갈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런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KBO 리그에서 저는 거의 불가능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일단 박병호 선수는 이변이 없는 한 KT 위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많은 히어로즈 팬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또 프로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한 줄 평, 프로는 돈이다.
자, 여러분들 보상액만 22억 5천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FA 박병호 선수를 잡기 위해서 KT 위즈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박병호 선수의 이 KT 위즈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자,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고요. 스토브 리그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이제 박병호 선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사 다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KT 위즈가 박병호 선수 영입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 또는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최근에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상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FA 시장이 열렸을 때 박병호 선수를 타 팀에서 데려갈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액이 2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물론 보상 선수는 발생하진 않습니다만은 결코 쉬운 액수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듣기로는 이 박병호 선수의 총액 계약은 25억에서 30억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박병호 선수가 4년 계약 총액 20억 원에 계약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상액과 합쳐봤었을 때 40억 원이 넘는 돈이고요. 그리고 총액이 한 3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상액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면 50억 원이 넘는 엄청나게 큰 대형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박병호 선수의 전성기는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박병호 선수에게 40억 또는 50억 넘게 투자하는 게 맞냐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KT 위즈는 나름 계획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한준 선수가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진짜로 박병호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은 이 유한준 선수의 바톤을 박병호 선수가 이어받게 되는 것이고요. 올 시즌 박병호 선수의 성적,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최근 2시즌 동안 좀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2시즌 연속 2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하긴 했었습니다만은 타율은 2할 초반대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예전에 이 공포의 4번 타자가 박병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최근 2시즌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홈런 20개, 물론 삼진도 많이 당했고 일부 팬분들은 공갈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2년 연속 20개 이상 홈런, 이거 그냥 쉽게 무시할 만한 그 정도의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KT 위즈가 우승까지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팀 홈런이 106개, 전체 7위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팀 장타율 같은 경우는 3할 8푼 1위, 전체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러한 기록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홈런은 20개 정도 쳐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타율도 간부상도 좀 피해가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분위기 전환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팀을 또 새롭게 옮기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강철 감독 밑에서 강백호 선수라든지 황재균 선수 새로운 동료들과 뛴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율도 조금 끌어올리게 되지 않을까. 솔직히 박병호 선수가 진짜 KT 위즈와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홈런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타율 2할 5푼 정도만 기록해줘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리더십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한준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물론 황재균 선수가 재계약을 맺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T 위즈가 우승팀이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나이가 좀 어린 편이죠. 강백호 선수도 MVP 선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20대 초반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중심을 잡아줄 만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병호 선수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야구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런 면에서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승용 단장도 이강철 감독도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박병호 선수에게 좀 보너스 포인트가 주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유한준 선수가 30대 후반에 기록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최근 4년 동안 유한준 선수의 WAR을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9.44를 기록을 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올해가 나이가 35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4년 계약을 맺게 되면은 유한준 선수의 시즌과 과정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4년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리더가 되어주고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고 중심을 좀 잡아주고 말이죠. 그래서 유한준 선수가 마지막 4년 동안 KT 위즈에서 기록했던 9점대에서 10점대 정도의 WAR을 기록해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상액 포함해서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KT 위즈 구단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박병호 선수의 가치, 그리고 KT 위즈와의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